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매뉴얼과 최첨단 장비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무언가를 한국에서 온 작은 변화가 바꿔놓았죠. 차가운 의료 현장에서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웃음소리. 따뜻해진 의료진들의 눈빛,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틴 노바라고 합니다. 뉴욕의 세인트 존스 리버사이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저는 언제나 최고를 향해 달려왔어요. 의료 현장에서는 정확성과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한 수많은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그분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보며 전문성이야말로 환자 치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의 경험은 제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성시켰어요. 매일 아침 6시, 저는 하얗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환자 차트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며 미국 의료계가 표방하는 최상의 케어를 제공하죠. 동료들은 그런 제가 차갑다고 수군거리지만 그건 환자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위해 제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들이 합류했는데요. HRS 글로벌과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3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우리 병원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김혜서 간호사는 놀랍게도 실력이 꽤 좋았어요. NCLEX 시험도 통과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배운 방식과는 너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김혜서 간호사는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그녀는 환자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고 환자의 가족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으로는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려는 갈수록 커져갔는데요. 환자의 가족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심지어 치료와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우리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 씨는 자신의 방식대로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 병원의 한인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담당 간호사였고 평소처럼 차트와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빠르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셨고 의사소통도 여의치 않았어요. 답답함이 쌓여가던 그때 김혜서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는 걸 보고 저는 그제서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죠. 이건 제가 그동안 배운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사실 저는 늘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 걸 보면서 제 확신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간호사로서 저는 그동안 철저하게 전문성을 추구해왔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진심 어린 따뜻함과 진정성 있는 케어가 실제로 환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이론보다 중요한 건 결국 환자와의 진정한 소통과 신뢰였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은 그녀의 손에는 낯선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커피 향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병원 규정에 없는 음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순간 제 안의 모든 경고음이 울리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잠시만요. 승인되지 않은 음료는 절대 제공할 수 없어요. 당장 중단해 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김혜서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예요. 한 잔씩 마시면 할아버지의 긴장을 풀어주고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음료로 환자를 치료한다니 이건 제가 오랫동안 배운 모든 의료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김혜서 간호사가 들고 있는 작은 갈색 봉지를 보며 저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그 수상한 분말 커피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니 이건 마치 미신 같은 이야기였어요. 비록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불쾌하진 않았지만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치료 방식과 이런 비공식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때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혜서 간호사가 건넨 작은 종이컵 하나로 할아버지의 불안정했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믹스커피가 일상적인 음료라고 해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순식간에 완성되는 이 간단한 음료가 한국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표정이 편안해졌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했지만 놀랍게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담당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평균보다 10% 더 빨랐고 진통제 사용량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통계적으로 명백한 차이였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의학적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혜서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거의 100%에 육박했어요. 밤새워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며 답을 구하려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따뜻한 음료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카페인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친밀감이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나하나 연결점을 찾아가다 보니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차갑고 기계적인 치료만을 고집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 잔의 커피가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며 저는 의료가 단순히 수치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고집해온 차가운 전문성과 철저한 매뉴얼 준수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케어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의학 저널을 뒤적이며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더욱 커져갔는데 하루 두세 잔의 적절한 섭취는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을 28% 낮추고 뇌졸중 위험도 32%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니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나 당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한 잔에 약 50칼로리, 40에서 70mg의 카페인, 이 정도면 오히려 다른 음료보다 안전한 수준이었어요. 우리 미국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은 분명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너무 기계적이고 차가운 접근만을 고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차트와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존재하는 치유의 요소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CCTV로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방식이 제게는 여전히 낯설고 제 자존심이 쉽게 그걸 인정하기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제가 익숙한 전문적이고 기계적인 방법과는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3달 전부터 매일같이 두통에 시달리며 진통제를 처방받았던 그 고등학교 수학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성적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처음 그를 봤을 때 그의 굳어진 표정에서 피로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김혜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가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처음에는 그 한 잔의 커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사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의 긴장도 입가의 경직도 점차 사라지고 그는 점점 더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는데 김혜서 간호사는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은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점점 마음을 열고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소소한 대화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대화가 필요했어요. 라는 교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이후 그의 두통은 점차 가라앉았고 진통제를 처방받는 횟수가 적어졌어요. 믹스커피와 짧은 대화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저는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신체적 증상 완화로 이어진 걸까요? 아니면 커피 속 성분이 실제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커피 한 잔으로 사람의 마음과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병원 곳곳에서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의 의사들이 의심을 품고 다가왔지만 점차 그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의료진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이제 그들의 방식에 대해 조금씩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들 곁에 가서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며 가벼운 농담도 하고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죠.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들만의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틴, 우리랑 같이 마시는 건 어때? 라고 루나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의 절친한 동료였죠. 그녀의 눈빛과 손짓은 따뜻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거절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어색하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부러운 동시에 그 자리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서 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계속 제 마음속에서 있던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그걸 내려놓고 믹스커피 봉지를 집어들었죠.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을 붓고 봉지를 비워보니 그 달콤한 향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모금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맛과 달콤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생각보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었고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들과는 전혀 다른 맛,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의학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나 자신이 이런 단순한 것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매일 밤 그들이 나누던 웃음과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온기를 이제는 저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 작은 종이컵 속에서
그동안 제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만을 고수하며 감정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환자들이 왜 달라졌는지, 왜 의료진들이 모여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밤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작은 변화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이 따뜻한 순간을 즐기게 되었죠. 그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작은 시간들, 그 시간이 치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새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꾸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안에 있던 배운 정석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이런 비공식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여전히 낯설고 때론 의심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국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무척 어려웠지만 더 이상 이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었죠. 발걸음이 떨리기도 했고 그들의 눈빛을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한국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라는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놀랐지만 어느새 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진솔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들은 한국 병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는 방식, 그리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들려주었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것 이상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환자들에게 친구처럼, 때론 부모처럼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새겨진 것이죠. 의료는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때 마침 처음 뵈었던 한인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시는 날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거동이 자유로워지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퇴원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셨을 때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내내 차갑게만 대했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치료라고 믿었던 제 방식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었죠. 제가 배운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한국 간호사들의 따뜻한 케어 방식을 결합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의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병원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병실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의료진들 사이의 벽도 하나둘 허물어져 갔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믹스커피 때문이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모두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이 제게 다가온 방식이 이제는 병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이 변화를 공식화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 길은 훨씬 더 험난했어요. 병원장님을 설득하는 일은 그야말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비의료적인 접근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병원장님의 반응은 단호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 진통제 사용량 감소, 재입원율 변화까지 모든 수치가 놀라운 개선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200%나 상승했으며 의료진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하시던 병원장님의 표정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고 한 달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죠.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이후 각 병동에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지만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의료 전문지에 따뜻한 혁신이 일어나는 병원이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의료계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지만 우리의 변화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의료진들 사이의 변화였는데요. 이전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던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향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회진 시간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예전에는 차트만 보며 빠르게 지나갔던 시간이 이제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됐죠.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며 치료란 단순히 약물과 처치만이 아닌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정이란 걸 깊이 깨닫게 됐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보여준 따뜻한 케어 문화는 우리 병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딱딱하고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포근해졌고 환자들은 더 이상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오는 게 덜 무서워요라는 환자들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곤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을 믹스커피와 함께 시작하며 오늘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됐어요. 그 작은 종이컵 속에 담긴 따뜻함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치유의 비밀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정문화가 미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변화를 이제는 더 많은 병원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혁신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 작은 컵에 담긴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서 씨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궁금증으로 가득 차갔어요. 곧 휴가가 되면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예서 씨가 추천해준 다양한 커피도 맛보고 한국의 병원도 직접 견학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 작은 기적 같은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크리스틴 노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의료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 따뜻한 웃음이 퍼지고 딱딱했던 의료진들의 표정이 밝아지며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놀라운 변화들, 그 모든 것이 한 잔의 작은 커피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크리스틴이 발견한 것처럼 첨단 의료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